자, 계속 이어서하겠습니다. 자, 임대차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세 종을 일단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요약집을 일단 그 159페이지 펴보세요. 일단 158페이지 보세요. 자, 158페이지 보시면 이제 상단에 623조가 있죠. 그 조문 623조 보세요. 임대인 의무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 임차인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속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표현이 약간 이상한데 그 유지 수선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요하다고 아까 문제에 나왔었죠. 전세권자와 지상권자, 물권자죠. 물권자이기 때문에 얘들은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목적물을 유지 수선 의무를 이 지상권자와 전세권자가 이자들이 부담합니다. 설정자가 부담한 거 아니에요. 설정자는 소유자는 얘들이 사용하도록 방해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얘들이 적극적으로 목적물 유지 수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든 돈이 필요비예요. 필요비. 그래서 얘들은 아까 필요비 청구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임차인은 다르죠.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은 힘이 약합니다. 얘 대항력 없죠. 그래서 유지 수선 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요. 누가 부담해요? 임대인. 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 부담해요. 그게 지금 623조입니다. 일단 이 차이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임대차에서는 임대차입니다. 목적물 유지 수선 의무를 누가 부담해요? 임대인이 부담하죠? 임대차요. 이게 623조입니다. 단 임대인이 부담하더라도 매우 사소한 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이건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랬죠. 임대인이 다 해줄 수 없어요. 근데 이 623조는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라 이와 반대 특약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약정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입니다. 왜 그래요? 임의규정이니까 임의규정과 반대 약정이 우선해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부담하더라도 유효입니다. 그럼 임차인이 부담해야겠죠? 임차인 부담하는데 단 그러더라도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일단 물권과 채권을 잘 비교하셨으면 교통정리 잘 하셔야 돼요. 원래 유지 수선은 임대인이 해야 되죠. 임대인이 해야 되는데 단 사소한 건 임차인입니다. 그 다음 이거 임의규정이에요. 반대특약 가능하죠? 반대특약 가능하지만 단 그러더라도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합니다. 교통정리 잘 하셔야 돼요. 다시 임대인이 부담하죠? 단 사소한 건 임차인. 임의규정이라 반대특약 가능해요. 반대특약. 단 그래도 대규모수는 임대인라고 교통정리 잘 하시겠습니다. 그게 이제 158페이지 법조문 밑에 그 동그라미 1번과 2번 나와 있죠?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 오시면 이제 159페이지. 이제 양가로 1번 임차인 권리거래에서 반가로 2번 비용상환 청구권 있죠? 그 626조 봐보세요. 626조 1항. 임차인 임차인을 보존에 관한 필요비 지출할 때 즉시죠?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 동원하십니다. 이건 종료시예요. 종료시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 청구에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죠. 그럼 2년간 허용했다면 변제기가 2년 늘어나요.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장례 개정답이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게 밑에 1번 임의규정 일단 중요하고 넘겨보시면 160페이지 이제 거기 646조가 부속물 매수 청구 나오죠. 오른쪽 161페이지 643조가 지상물 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비용상환 청구와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얘들은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 정리를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가 보통 한 두 문제 나오거든요. 양도전대에 보통 한 문제 나오고 있고, 이 지금 보실 세 가지 규정 보통 한 문제 나와요. 이 세 가지 임차인 권리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자, 임차인 3권리라 해볼게요. 첫째가 비용상한 청구권. 이게 필요비나 유익비죠. 두 번째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 세 번째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일단 비용상한 청구는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어요. 도둑놈도. 그래서 임대차니까 모든 임차인 누구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도둑놈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 임차인, 건물이나 공작물 임차인, 이자가 행사하는 거죠. 지상물 매수는 토지 임차인이 행사하는 겁니다. 그럼 자, 얘는 말 그대로 청구권이에요. 얘는. 얘들은 말이 청구권이 다 형성권입니다. 그러니까 얘 두 가지 성격이 똑같고 이 성격이랑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럼 먼저 필요비 유익비는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비용 포기 특약 유효합니다. 유효. 근데 여기는 강행규정이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원칙 무효입니다. 그 다음 비용 못 받으면 비용 달라고 유치권 행사 가능해요. 그러니까 비용이 가장 대표적인 유치권 행사 권리입니다. 근데 부속매수, 지상매수는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죠. 유치권 엑셀 복원복 지부 매심 그리고 매매대금 다 유치권 엑스. 여기는 동시행 항변하는 거지 유치권 엑스입니다. 그럼 자, 월세를 2달 밀려서 쫓겨나요. 채무불이행. 월세 2달 안 내서 쫓겨나는 채무불이행한 임차인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익이 밀려서 쫓겨나죠?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네, 청구할 수 있어요. 도둑놈도 행사 가능하니까. 여기를 행사 못합니다. 이걸 행사 못해 이걸. 그 다음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차인 딱 3일 빌렸대요. 딱 3일 빌렸는데 필요비를 제출했다.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네, 청구할 수 있어요. 도둑놈도 가능하니까. 이 매수 청구를 못하는 겁니다. 토지를 딱 3일 빌려놓고 건물 짓고 너가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그 다음 비용상한 청구는 아까 6개월 내 사용대차 규정을 준용해서 6개월 내 행사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런 규정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고 여기서 해마다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줄은 정확히 비교하셔야 되겠어. 적어도 이 두 줄에서는 절대 시험에 틀리면 안 돼요. 적어도. 임대차 하면 일단 이걸 정확히 두 줄 애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럼 자, 159페이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160페이지 봐보세요. 자, 646조 임차인의 부속매수 청구 있죠? 자, 1항 봐볼게요. 1항.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그러니까 건물 등 임차인이에요. 건물 등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으로 해서 동원하십니다. 임대인 동의, 동원하십니다. 임대인 동의여도 이에 부수가 물건이 있는데, 임대차 종료시죠? 이것도 종료 전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임대차를 끝나야지 행사하겠죠?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그 부동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항 동원하십니다. 임대인은 매수 동원함이. 매수한 것도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밑줄이 두 번 있고 다 동원하셨죠? 자, 이게 부동물 매수입니다. 일단 부속물 매수 청구가 나오면 제목을 잘 보시고 딱 두 가지가 일단 떠올라야 돼요. 우리 국어로는 뭐 부합물, 부속물 국어로는 꼭 같은 말 같아요. 이게 국어 시간에 같은 말입니까 이거? 꼭 같은 말 같은데 저도 잘 몰라요 국어는. 근데 법에서는 두 개 완전히 달라요. 이건 독립성 없는 거고 이건 독립성 있는 겁니다. 법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이거. 그래서 부속물 그러면 일단 독립성이 있다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독립성이 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객관적 편익, 객관적 가치 증가, 편익이나 객관적 가치 증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딱 떨어야 돼요. 부속물 하면. 그럼 자, 예를 들어볼게요.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우리 임대차 있습니다. 건물 임대차. 그럼 우리 목적물을 점유하겠죠? 우리 점유하다가 을돈으로 이런 걸 하나 설치해서 을돈으로. 그럼 이 파란색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흰색과 독립성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흰색과 독립성이 없을 수 있고 흰색과 독립성이 인정될 수가 있겠죠? 그럼 자, 파란색이 흰색과 독립성이 없대요. 그럼 흰색이 부합돼요. 그럼 파란색까지 다 갑소유. 다 갑소유예요. 흰색이 부합돼 있으니까 다 갑소유. 근데 누구 돈으로 지었어요? 을돈으로 지었는데 갑소유래요. 그럼 우리는 끝날 때 유익비 청구할 수 유익비. 내 돈으로 만들었지만 갑소유가 돼버렸죠? 그러면 갑소유니까 돈을 대신 돈 받아야겠죠? 돈 달라고 비용 청구 유익비. 그래서 유익비 같은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파란색 부분이 흰색과 독립성이 있대요. 그럼 을돈으로 지었으니까 이거 을소유예요. 을소유. 임차인 소유입니다. 갑소유 아니에요. 을소유입니다. 그럼 끝나면 원칙. 끝난 원칙 을은 이거 뜯어가야 돼요. 원상복귀해야 되니까. 원칙 뜯어가야 되는데 단 예외적으로 아까 동그라미 두 번 쳤죠?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이걸 갑동이었대요. 갑동이었고 이걸 지었거나 또는 원래 갑거였는데 갑에게 돈 주고 샀대요. 우리 이 두 경우 하나에서 우리 갑에게 내 거 너가 사라고 그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는 파란색이 독립성 있잖아요. 그러므로 끝나면 뜯어야 돼요. 원상복귀. 근데 예외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됐거나 임대인으로 매수했을 때 그때만 예외적으로 내 거 너가 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때는 바로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갑은 무조건 사야 돼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따라서 제일 처음에 이거 할 때 부속물 매수청구권 포기 특약하면 그 특약 무효예요. 강행규정 위반. 그래서 을은 무조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법조문 밑줄 두 개니까 보시면 되겠고 밑에 동그라미 1, 2, 3, 4까지 밑줄 다 있죠? 다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게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반가로 4번이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그쪽을 보겠습니다. 자, 토지 빌린 사람이 크게 세 종류예요. 먼저 지상권자 토지 빌렸죠. 그 다음 토지 전세권자 토지 빌린 사람이죠. 그 다음 토지 임차인 토지 빌린 사람이죠. 이 세 명에게 다 인정돼요. 다 토지 빌린 거니까. 단, 이 토지 전세권자는 법에 없어요. 이건 판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합니다. 법에 없지만 얘들은 법조문이 있어요. 얘는 법조문이 없지만 누가 인정해요? 판례. 그래서 다음 중 뭐 법정 권리 그러면 얘는 법정 권리 아니에요. 법에 써 있는 거 아니죠? 누가 인정한다? 판례가 인정합니다. 계속 막 처음 본 표정을 계시지. 자, 요약집 11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요약집 110페이지. 거기 큰 2번 토지 전세권자의 갱신 청구 매수 청구 있습니까? 여기 봐보세요. 토지 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 매수 권한 643조 규정은 성질상 토지 전세권의 유추적용다. 이게 판례입니다. 이게 법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판례가 인정. 그래서 두 군데는 법이 있고 이건 법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판례가 인정합니다. 그럼 자, 실생활에서는 지상권이나 토지 전세권 이거 거의 없고 대부분 토지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권리 내용은 똑같지만 이게 실생활에 많으니까 판례도 많겠죠. 그러니까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시험은 여기 실생활에 많고 판례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토지 임차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갑토지를 을과 토지 임대차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상물 지었어요. 을건물. 이 상태로 이 기간이 끝났어요. 기간 끝나면 원칙이 항상 일단 중요하죠. 나대지를 빌렸으니까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돌려야겠죠.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철거하려니까 이게 너무 아까워요. 멀쩡하다. 원칙은 철거해야 되는데 지상물이 멀쩡합니다. 그때 철거하기 아깝죠? 그때 우리 갑한테 한 번 더 하실래요? 라고 갱신 청구해요.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갑이 오케이 하면 갱신하면 되죠? 갑이 노 거절하면 그때 이제 을이 그러면 내 건물 당신이 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건물 너가 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거절 가능했죠? 이때는 거절 못해요. 바로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건물 가격 정할 일만 남았어요. 건물 가격 정할 일만. 바로 매매가 성립됩니다.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리고 강행규정이라 갑과 을이 처음에 임대차 할 때 너 나중에 매수 청구 행사하지 마 라고 포기 특약했더라도 그 특약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을은 이렇게 다 같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 위반. 자, 그럼 지상물 매수란 건물 소유자만 청구할 수 있겠죠? 우리 건물을 팔았대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건물 소유자 아니죠? 그때 청구 못합니다. 당연히 건물 소유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기간 약정 안 했어요. 그럼 둘 다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갑이 해지하면 6개월 지나면 끝나는 거죠. 그때도 을은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기간 안정해서 갑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 지나면 끝나요. 그때도 을은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갱신 청구해야 되는가? 할 필요 없겠죠. 갑이 끝내자 그랬는데 갱신하시려 그놈 이상해요. 그래서 이때는 갱신 청구 없이 곧바로 매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을 토지 임대차가 있죠. 임차권.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을 토지 임차권 있죠. 현재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원칙 대항력 없다. 임차권 등기 있습니까? 대항력 없어요. 근데 아까 622조 우리 건물에 등기했다면 그럼 그때 대항력 있다 그랬죠. 이거 등기 안 해도 그러죠? 대항력 있다 그랬어요. 작년 정답이랬죠. 이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뭐죠? 토지 매매 등기하면 병이 소유자죠. 그럼 임대차가 끝나면 을은 갑에게 내 건물 사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을은 병에게 내 건물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대항력이 뭐예요?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매수 청구가 있었죠. 근데 대항력이 있는데 소유권 넘어가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갑에게 행사하는 순 매수 청구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대항력입니다. 그게. 그 다음 이번에는 이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어요. 근저당권이 있어도 당연히 내 건물 사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당 없는 건물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거의 없겠죠? 그래서 저당권 있더라도 내 건물 사 25의 정답. 그럼 그때 건물 매매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건물만 객관적 시가가 10억인데 근저당권이 4억에 설정됐대요. 그럼 둘 간의 매매가 얼마일까요? 10억에서 4억 뺍니까? 6억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특약 없는 한 둘이 건물 매매가는 건물 그대로 상태예요. 10억. 10억이 매매입니다. 10억. 10억에 사는 겁니다. 그런 거지. 건물 시가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뺀 가격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행이 K은행, 국민은행이라면 국민은행 둘이 건물 사고 팔 수 있죠. 근데 내 채무자가 을에서 갑으로 바뀌는 걸 내가 원치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그냥 매매했다 그 말은 여기서 뺀 가격 아니에요. 갑이 을이 빌렸으니까 을이 갚아야 돼요.
그리고 둘이는 시가대로 10억에 산 겁니다. 10억. 이게 매매대금입니다. 단 나중에 잔금 치를 때 을은 10억 주면 갑은 이거 말써야 돼요. 그러겠죠? 만약에 갑이 말소 안 하면 그때는 6억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지. 일단 매매대금은 얼마다? 시가 그대로 시가. 시가지. 시가에서 피해담은 채권액 뺀 금액이 아닙니다. 은행은 갑이 신용 안 좋으면 채권자 바뀌는 걸 은행이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죠? 당연히 사업을 공개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161페이지에 밑줄 쭉 써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162페이지. 162는 동그라미 디귿이 있죠? 디귿 봐보세요. 민법 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 대상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도 인정된다. 이건 정답 나왔습니다. 25회 때. 이 경우 그 건물 매수 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수청구 행사 당시 밑줄 있죠? 건물이 현존하는 대로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상대금액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근저당권 후 채권 최고액이나 피해담은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수 가격으로 정할 건 아닙니다. 다만 매수청구 행사한 지당건물 소유자가 이와 같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 누굽니까? 갑은 민법 588조는 몰라도 돼요. 아무튼 민법에 의해서 위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될 때까지 그 채권 최고액에 상당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매매가는 10억이지만 나중에 잔금일 때 을이 말소 안 하면 얼마에 사면 돼요? 그때 그냥 6억만 주면 되는 거죠. 6억만. 갑이 6억만. 그지? 매매가는 원칙 10억입니다.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6번 동시행 있죠? 유치권 X예요. 동시행 관계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7 위치경 또 써놨어요. 토지 전세권에 적용된다라고. 토지 전세권에 법이 없습니다. 그럼 자, 그 아까 동그라미 6번이 동시행 관계죠? 자기 봐볼게요. 이제 근저당 없다 해보세요. 그냥 괜찮으니까. 자, 우리 갱신 청구에서 갑이 거절하니까 우리 내 건물 사 그랬죠? 그럼 갑과 을 간에 바로 매매가 성립합니다. 그럼 의무가 생겨요. 아까처럼 10억에 매매했다면 갑은 10억 줄 의무가 있죠. 대금 지급 의무가 있죠. 을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갑에게 등기 이전하고 점유도 이전해 줘야겠죠. 이게 서로 동시행이에요. 동시에. 따라서 갑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을은 소유권 등기 넘기지 않아도 되죠. 다시 갑이 매매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을은 소유권이나 점유 이전할 필요 없어요. 그러더라도 을은 누구 토지 사용해요? 갑토지. 그래서 토지 사용료 줘야 됩니다. 부당이득. 다시 갑이 매매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을은 동시항변으로 소유권 등기나 점유 이전을 거부할 수 있죠. 단 그러더라도 을은 건물 자체가 갑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을은 토지 사용료 줘야 하겠죠. 부당이득 반환 해야 됩니다. 서로 별개예요. 그래서 아까 동그라미 6번 동시행 보세요. 기억. 매수청구 행사한 경우에 매수대금 지급할 때까지 그 지당건물 등 인도 거부할 수 있죠. 동시행이에요. 유치권 아닙니다. 단 니은 임료 토지 사용료 있죠. 그건 줘야 돼요. 서로 별개입니다. 같이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집 56번 보세요. 350페이지입니다. 자 56번. 을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갑소유 토지. 갑소유 토지를 10년간 임차, 누가 임차했어요? 을이죠? 임차하기라는 계약을 갑과 체결한 뒤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 등기 동그라미 칩니다. 보존 등기 했다 그랬죠? 그 말로 왜 써준 거예요? 그렇죠.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겼다 그 말이죠. 622조. 보존 등기가 무슨 말이에요?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겼다. 622조 써준 겁니다. 자, 이제 옳은 거죠? 1번. 10년간 임차기간이 만료되고 을이 계속 토지를 사용하는데도 갑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는 거죠? 이때 기간은
다시 10년 틀렸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아까 민법 임대차 법정행신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1번은 법정행신이에요. 법정행신. 다시 10년 틀렸습니다. 자, 2번 의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하였는데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거기 밑줄에 보세요.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건물 존재 자체가 토지 사용하는 거죠. 다시 건물이 존재하는 자체가 그 밑에 토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토지 사용료 줘야 안 줘요? 줘야 돼요. 그 다음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을이 비록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즉 건물에 아무도 없죠. 그래도 건물 자체가 토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맞아요. 갑에게 토지 사용료 줘야 됩니다. 자, 3번 임대차가 종료하면 우리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 도나칩니다. 그 약정 무효죠. 이게 지상물 매수조건 포기특약이에요. 매수조건 포기특약 무효. 약정하였다면 10년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 종료되면 을은 약정대로 건물 철거해야 한다. 틀렸죠? 매수 청구할 수 있으나 철거하지 않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약정이 무효니까. 자, 4번 계약기간 중 을이 갑 동의 얻어 병에게 토지를 전대하면서 지상 건물도 양도한 경우, 그럼 갑 동의 얻었죠? 그럼 병 적법한 전차인이죠? 전차인에게 건물 매수 청구 된답니다. 적법한 전차이니까. 5번 임대차 기간 만료로 임차권이 소멸된 후 토지 소유권이 정에게 양도되었다면, 그러니까 갑이 정에게 토지를 매도했죠. 그럼 을 아까 대항력 있었죠? 임차권 대항력 있어요. 그럼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 조건 행사할 수 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2번만 맞았습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59번 봐볼게요. 59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매수권권 설명 틀린 거죠? 1번 부속매수권 인정이 되는 것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 맞습니다. 토지 아니죠? 맞아요. 2번 부속에 대해서 임대인 동의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 하나 인정되죠? 맞습니다. 3번 부속 매수조건이 생기는 것은 임대차 종료 시 맞아요. 4번 임차인 자신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물건은, 그럼 부속물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속물 여기 객관적 편익 증가가 있어야지 나에게만 필요하다 그 부속물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은 이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았습니다. 5번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특약 동원하칩니다. 이 특약 무효죠? 여기 강행규정 위반 무효예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무효입니다. 특약했다면 이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인정돼요. 그래서 5번이 정답. 강행규정을 물어본 겁니다. 다음 60번 보겠습니다. 다음 일정한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지상시설물 매수조건권 설명이다. 틀린 거죠? 지상물 같은 말이죠. 1번 지상물이 현존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법적 성질 형성권 맞아요. 내 거 사 그러면 바로 사야 됩니다. 2번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매수 청구는 거절하지 못한다. 맞았죠? 3번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무효 맞습니다. 4번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 이후에 그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인정되죠? 이때 갱신 청구도 필요 없다 그랬죠? 갱신 청구 없이 곧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으니까. 다음 5번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이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다시 5번 보세요.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그럼 이 임차인은 아직 등기는 안 했죠? 그래도 돈 주고 샀죠? 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처분 권한. 따라서 이자도 이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직 건물 등기 안 했으니까 임차인은 소유권 취득 못했지만 돈 주고 다 샀죠. 그래서 이 사람도 행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철거당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팔리니까 밑에 5번 해설까지 5번 해설 한번 같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소유자 아니어도 처분권은 있으니까 지상매수 청구할 수 있게 팔립니다. 자, 넘기시면 61번 보겠습니다. 이제 임차인은 부동매수 청구권 및 지상매수 청구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임대차의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돈 안 준다 맞았죠? 채무불이행 이후로 해지된 경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둘 다. 2번 부동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 무효죠? 특약이 있더라도 그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면 그 포기 특약 예외적 유효예요. 예외적. 예를 들면 이런 걸 포기하기로 약정하면서 월세를 한 10분의 1밖에 안 받았다. 파격적으로 저렴하겠다. 기간도 엄청 길게 돼요. 그때는 임차인이 포기해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유효입니다. 다시 원래 이거 포기 특약 무효예요. 그게 신중해요. 포기 특약 무효. 근데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해줬대요. 10분의 1밖에 안 받았대요. 그런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 저 포기 특약 유효입니다. 그래서 2번은 예외적 유효입니다. 비교되죠? 다시 포기 특약 원칙 무효. 단 파격적으로 뭘 저렴하겠다. 이렇게 예외적 현상일 때만 포기 특약 무효, 유효. 원칙 무효가 더 중요해요. 원칙 무효. 다음 3번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부동물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맞았죠? 동의여도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맞았어요. 자, 4번 임차인지가 승계된 경우에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동물에 대해서 현재 임차인이 부동매수권권 행사할 수 있답니다. 있다. 임차인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판례 태도입니다. 다음 5번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에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청 인정되죠? 근데 아직 이제 대금은 아직 안 나왔죠?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일단 이 비용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66번부터 가보세요. 66번 64번도 여기 이쪽이네요. 64번 봐보겠습니다. 문제가 막 섞여 있어서 자 64번 을은 갑으로부터 2010년 3월 1일 기간 약정 없이죠? 기간 약정 없이 토지를 임차한 뒤에 그 지당에 건물 한 채를 신축하였는데 갑이 2015년 2월 1일 을에게 계약 해지 통보했죠. 누가 해지 통보했어요? 갑 임대인이. 그럼 6개월에 끝나는 거죠? 해지 통보했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을이 해지 통보 받은 날부터 6개월 경과분으로서 임대차 끝나는 거죠. 2번 이 경우 을이 일방적으로 건물 매수권권 행사할 수 있죠? 갑 거절 못합니다. 3번 설사 갑을 사이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 철거에 관한 합의 동원하십니다. 그건 무효죠? 이 합의는 지상물 매수권권 포기 특약이에요. 포기 특약 무효입니다. 합의 무효입니다.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갑에게 건물 매수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무효니까 없는 거하고 똑같죠? 4번 을이 갑에게 건물 매수권 행사하기 위해서 먼저 갱신청구권 행사해야 한다. 틀렸죠? 임대인이 해지 통보했죠? 기간 안정해서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그때는 갱신 청구 없이 곧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갱신 청구해야 한다. 틀렸어요. 아까 다 했던 겁니다. 다음 4번이 정답이고 5번 을은 갑으로부터 건물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당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죠? 유치권 X고 동시행입니다. 동시행매권.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65번도 이 매수 청구네요. 자 65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갑소유 토지 동원하십니다. 갑소유 토지를 을이 임차 동그라미. 그럼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을이 임차하여 그 지당에 동원하십니다. 건물을 신축 동원하십니다. 누구 건물이에요? 을 건물입니다. 신축하고
응시적 영업을 한 후에 임대차 계획이 만료되면 그 건물을 철거 동원합니다. 철거하여 토지를 반환하는 약정 동원함이 무효죠? 매수청구권 포기 약정 무효입니다. 약정하였다. 그런데 임대차 계획이 만료된 이후에도 우리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토지도 반환하지 않자 갑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 계속 중에 을은 이 건물에 자물쇠를 채우고 퇴거하여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음식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건물 지어서 응시조했는데 지금 응시물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럼 다시 보세요. 아까 그 문제, 그 지문. 그 소송 계속 중에 을은 이 건물에 자물쇠를 채웠죠. 그 말이 동시행항변이에요. 동시행항변. 그리고 퇴거해서 응시적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우리 건물을 사용 소개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갑은 을에 대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지금 을은 건물을 사용하지 않죠. 건물 점유하지 않죠. 그래도 을 건물 존재 자체가 갑 토지를 사용해요. 아까 나왔잖아요. 다시 을은 건물을 사용하지 않다 했죠. 마지막에. 그래도 을 건물 존재 자체가 토지를 사용하죠. 그럼 당연히 토지 사용료 줘야 돼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토지입니다. 토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답니다. 없다가 틀렸죠? 1번이 답이고, 자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책이 만료되면 우리 지단금을 철거하기로 하는 갑과 을 사이 약정은 을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 맞죠? 효력 없습니다. 무효. 3번. 을이 건물 매수적 행사하면 갑이 이를 매수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에 준하는 법률관계에 성립하죠? 바로 매매계약 성립합니다. 4번. 갑이 제기한 위 소송에서 갑이 승소하고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을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4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고 보통 문제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서 임대차 끝났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건물 철거 소송을 했어요. 그리고 임대인이 승소했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빨리 건물을 철거해야 돼요. 철거하지 않고 있는 동안이면 다시 을은 매수 청구할 수 있다가 팔립니다. 문제가 너무 길어서 좀 그러죠? 갑토지를 우리 임차에서 을 건물 지었죠? 기간 끝나니까 갑이 철거 청구했어요. 철거 소송. 그래서 갑이 승소했대요. 승소. 그럼 갑은 일단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빨리 철거해야 돼요. 철거하지 않으면 을은 이제 이 철거 소송과 또 다른 별소, 또 다른 소로서 당연히 지상을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이때 빨리 철거했어야 돼요. 철거하지 않고 있으면 을은 이 소송과 또 다른 소로서 이거 다시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갑과 을은 이제 매매계약 성립합니다. 그게 이제 4번이에요. 다시 4번. 갑이 제기한 위 소송에서 갑이 승소하고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럼 갑은 빨리 철거해야 돼요. 안 하고 있다면 을은 이제 빠진데 여기 별소로서 건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4번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5번. 지상 건물이 갑에게 소용없다 하더라도 을은 건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 가지 지문을 말다 보니까 공부하지 않은 문제 시험이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지문은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4번 같은 지문은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그냥 어느 쪽 해설 정도만 가볍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철거 소송에서 갑이 이겼죠? 갑이 철거하지 않고 있다면 을은 또 다른 서로서 이와 전혀 별개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매매계약 성립해요. 왜냐면 아까 철거 약정이 다 무효했으니까. 다음 66번 보시면
자, 임차인의 유익비 청구와 부속 매수 청구 비교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부속된 물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 후 구성 부분이 되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구성 부분이 되면 그럼 독립성 없다 그 말입니다. 아까 지워버렸네. 독립성 없어요. 그럼 유익비 상환 초원권 대상이 되고 맞았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속 매수 대상입니다. 맞았습니다. 이번 부속 매수 청구는 임대인 통해 얻어서 또는 임대인에게서 매수하여 부속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유익비 상환은 그런 거 없었죠? 모든 임차인. 3번 임차인은 부속 매수 청구는 당사 약정으로 폐지할 수 없으나 이 말이 강행 규정이니까. 근데 유익비 상환 청구는 약정 폐지할 수 있죠? 임의 규정이니까. 맞습니다. 자, 4번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다 그랬죠? 그럼 4번을 잘 읽어보면 지금 매수 청구권을 설명합니까? 비용 상환 청구를 설명한 겁니까? 4번 읽어보면 비용 상환 청구예요? 아니면 매수 청구에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4번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돈하십니다. 원상복구를 약정하였다. 임차인이 원상복구 약정했죠. 그럼 이거 일반적으로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입니다. 그럼 비용 상환 청구는 임의 규정이죠. 포기 특약에도 임차인에게 불리해도 유효입니다. 유효. 임의 규정이니까. 그래서 이 약정은 유효라고 보셔야 돼요. 4번은 비용 상환 청구 포기 특약이니까. 그래서 뒤에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해야 돼요. 매수 청구권이라 했다면 맞는데 비용 상환 청구로 해석되니까 그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해도 유효입니다. 그래서 이 임의 규정인가 강행 규정 이걸 물어본 거 이거. 다음 5번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내 맞죠? 6개월 행사해야 되지만 부속 매수 청구는 그런 규정 없습니다. 자, 4번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10분 휴식하시고 나머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칠판은 지우지 마세요. 계속 이어갈게요.